네,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일단 가칭인데 이름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틀리에 캡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름을 지었고 아틀리에 캡처 중에서 일단 이번에는 그 제슨 나노 기기를 사용한 그 작은 기기죠, 작은 기기. 그것을 엣지 컴퓨팅을 사용해서 구현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기도 하고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정식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해서 뭔가 엄청 디테일하거나 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거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일단 초기 모델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서버 단에서 동작을 하는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여러 사람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뭐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경험한다거나 산업안전에 활용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적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첫 목차인데요. 시스템 개요 및 특징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개발 환경으로 사용한 엣지 컴퓨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지금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틀리에 캡처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연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목적은 여기 지금 위에 그림들이 보이죠? 그래서 자켓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안전조끼를 입었느냐, 아니면 헬멧을 썼느냐, 안 썼느냐, 예, 이제 그거가 이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모를 썼느냐 안 썼느냐, 자켓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인원수 카운트라던가 아니면 경보를 울린다던가 필요하다면 경보를 울린다던가 하는 부분도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안전 장구에 대해서만 돼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안정화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그 안전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인공지능으로 추론하고 뭔가 학습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또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하는 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욜로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서 객체를 탐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미니 PC를 이용한 엣지 컴퓨팅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이 다음 차례로는 이제 서버를 이용한 클라우드 방식의 컴퓨팅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여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엣지 컴퓨터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우리가 그래픽 카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픽 카드 뭐 GPU라고도 요즘 많이 부르는데 그걸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에서 제작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라고 되어 있는 하드웨어고요. 제슨 시리즈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작은 모델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진처럼 되어 있는 하드웨어고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걸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분투 기반에서 우분투 OS 기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올려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슨 나노라는 장비를 굳이 사용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 GPU로 해서 맥스웰 해가지고 128 쿠다 코어라고 써 있는 사양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엣지 컴퓨터로 많이 쓰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소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은 볼 수 있지만 사양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일반적인 GPU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이 제슨 시리즈의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인공지능 시장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쿠다 코어를 탑재한 GPU를 실장을 해서 그 제슨 나노를 가지고도 소규모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고사양의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넣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도 중에서도 일부 좀 그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좀 줄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제슨 나노 하드웨어에서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한다면 GPU 모듈을 별도로 외부 USB나 다른 IO를 통해서 별도 연결을 해서 쓴다거나 그래야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슨 나노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한 방에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이 하드웨어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타겟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되어 있는 구성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IP 카메라를 여기서 그 사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슨 하드웨어를 넣었는데 이 IP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영상, RF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되는 영상을 카메라가 그 네트워크로 이제 RTSP라는 그 실시간 그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도록 구성을 해놓으면 이 제슨 나노라는 엣지 컴퓨터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IP 카메라가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는 그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수신을 하고 그 수신된 데이터를 그 매 순간마다 그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추론 데이터를 다른 원격지나 아니면 자신이 호스팅하고 있는 웹 서버를 통해서 그 추론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원래는 얘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요게 이제 원래는 외부에서도 별도 미디어 플레이어나 그런 걸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구성을 흐름으로 보면 IP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을 입수를 하고 그 IP 카메라의 영상은 제슨 나노라는 엣지 컴퓨터로 들어간 다음에 이 엣지 컴퓨터는 입력받은 영상에 사용자가 선택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영상 추론 결과를 또다시 스트리밍으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레코더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IP 카메라를 통해서 그 실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슨 나노 좀 앞에 카메라에다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카메라 말고 저 카메라. 네트워크 꺼버렸어. 원래 시연회가 그런 거지 뭐. 예, 지금 잠깐 카메라를 조금 각도를 예, 아니 제가 조정을 할게요. 예, 정말 여러 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예, 카메라 틸트를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아이고, 아래쪽에 그 하성민 주임 노트북 바로 앞에 있는 이제 US 그 전원 케이블하고 랜 케이블이 꼽혀 있는 전원 케이블하고 랜 케이블 꼽혀 있는 작은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슨 나노라는 그 엣지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크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손바닥 안에 올라오는 충분히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준 자료에서도 보이지만 그 USB 포트하고 HDMI 포트라던가 랜 케이블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 실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별도 외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서 그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도
여기 직접 카메라를 연결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하드웨어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동작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좀 전에 네트워크를 하나, 잠깐 랜선을 뽑아폈다가 연결돼가지고, 네,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방금 보여드린 그 카메라 그 자료와 그리고 카메라 그 제슨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 제슨 나노의 IP가 254번이고요. 10점대에 254번이고 포트 현재 8001번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PPCam 그 안전 장구류를 검출하기 위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안전조끼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리고 헬멧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이거는 썼다. 이것도 헬멧을 썼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헤드셋을 착용을 했는지 이 일곱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영상을 객체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셀렉트 디바이스 쪽에 콤보박스를 열어보시면 코코 데이터셋 그리고 마스크 캠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하도록 그 알고리즘이 올라가 있고요. 마스크 캠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만 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객체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제 테스트하거나 할 때 그런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경쟁 그 챌린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기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욜로에서도 기본적으로 테스트 셋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동물에 대한 것도 있고 교통에 대한 장비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뭐 일반 운동 기구라던가 가전 기구들 그런 것들을 해서 총 80가지의 객체가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스크 캠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P 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그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스테이터스에서는 런이냐 아니면 수준이 다른 데이터셋처럼 동작하고 있지않은 스탑으로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그 다른 보안을 정지시킨 다음에 다시 새롭게 런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는 여기는 로딩이라고 표시가 돼서 동작 중일 때는 얘 로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TSP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RTSP에서 지금 이 제슨 나노의 IP가 여기 같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8554번에 SHINC-PPCam이라고 여기서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틀리에 캡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장비, 뭐 전혀 다른 컴퓨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해서나 아니면 그 MVR 같은 비디오 레코더에서 이 영상을 저장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제슨 나노가 스트리밍을 해주는 출력되고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P 카메라 어드레스는 이 제슨 나노가 입력을 받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IP 카메라의 RTS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주소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여기는 디텍션 모델인 PP 디텍션 모델, 요 7가지 클래스를 검출하는 디텍션 모델을 사용해서 추론하고 그 추론 결과를 여기에 있는 RTSP 어드레스로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모니터링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저기 요 카메라 가려져가지고 잘 안 되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부 헤드라고 보이죠? 헤드라고 보이는 게 명칭을 현재는 헬멧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헤드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 헬멧을 안 썼으면 헬멧이라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거나 하면은 헤드셋이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정확히 다 보이게 된다. 좀 더 명확하게 가슴이라고 그 인식을 하거나 하면 여기 이게 체스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 헬멧을 쓰던가 해서 카메라 위치를 잠깐 조정을 하고요. 헬멧을 헬멧을 써서 그 영상 추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헬멧을 쓰게 되면 이쪽에 헬멧이라고 표시가 되고 여기 반사됐기 때문에 이제 좀 영상이 추론이 그래도 돼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사됐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상태인 거고요. 좀 화질이 흐리기 때문에 조끼를 입게 되면 여기 베스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장 부장님은 여기 체스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헤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헬멧을 안 쓰고 안전조끼를 안 입었다. 그리고 요거는 안전조끼를 입었고 헬멧을 썼다. 하는 형태로 추론 결과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해서 이제 이 웹사이트 접속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화면의 웹페이지의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비율을 바꾸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영상의 스케일도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일단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제슨 나노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을 위한 코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엣지 컴퓨터라서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욜로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더라도 풀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고 하는 욜로 타인이라고 하는 좀 축소화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 면에서 조금은 이제 좀 풀 모델을 쓴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엣지 컴퓨터로서 사용을 하기에는 현재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터의 사용하는 대상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게 구현이 다 완료가 된다면 거기서는 풀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이거보다 훨씬 정확한 알고리즘을 쓰게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도 이제 결국 제슨 나노라는 장비도 하나의 컴퓨터고 얘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IP 세팅을 하는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DHCP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어 있고 에디트를 눌러서 고정 IP로 설정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드민으로 해서 로그인을 했는데 그 로그인할 때 암호를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PP캠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랑 살짝 화면이 바뀌었죠. 아까 처음 로그인했을 때는 이렇게 PP캠에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이 쇼를 누르면 모니터링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바이스를 누르면 이 옆에 애드 버튼하고 딜리트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게 되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게 멈추게 되고 기본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마스크 캠으로 바꾼 다음에 런을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그 알고리즘 내렸다가 다시 새로운 알고리즘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작하는데 시간이 일부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 나면 이쪽이 이제 런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런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 화면으로 넘어가면 모니터링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그 화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면 마스크를 벗은 게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 이게 노마스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경우에 노마스크로 표현이 되고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 캠 같은 게 이렇게 바뀌도록 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다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반복적인 거라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코드 데이터셋 한번 봅시다. 네. 예. 우리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게요. 네, 스탑을 하고 코코 데이터셋을 런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바로 바꿔서 스타트하면은 바로는 안 되나? 스톱을 하고 바꾸고 스타트를 해야 되나? 아니, 저도 안 해봐서. 바꿔가지고 스타트하면 네, 저도 안 해봐가지고. 네. 되지. 될 것 같았어. 그럼 저절로 내리고 올라가잖아. 두 글자로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마 스크립트에서 기존에 올라갔던 이미지를 날려버리고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눌러보질 않아가지고요. 그렇지. 시연이니까 네, 그렇죠.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 런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모니터링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러면 다 시계도 뭐도 다 사람이냐 하는 것들도 이제 나오고요. 다른 게 없네. 그러게요. 카메라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시계로 넣을 것 같은데. 카메라를 일반식. 시계 서는 아니네. 빨간색 지금 빨간색이랬어. 네.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보이네. 얘를 옮겨서 좀 더 넓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잡을 게 있을지. 텀블러. 딜레이 타임이 얼마나 되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걸릴 것 같아, 딜레이 타임이. 타이니 버전이라서 그런지 텀블러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역광이라 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은 밝은데 이게 워낙 이게 까맣게 나와가지고 영상 속에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우, 배가. 완전 많이 잡히네. 사람밖에 안 나오네요.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계속 아니, 발표하고 발표는 뭐 끝난 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지금 나노 그 나노 버전이잖아. 요 네. 위에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는 저기 그 뭐라면 그것도 타이니 버전을 써야 되나? 엔비디아 뭐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욜로를 쓴 것도 그 위에 버전 그 말이야. 제비아는 그걸 써보지 않았어요? 예, 제비아. 예. 그냥 그것도 돌아갑니다. 그거는 그냥 나노 욜로를- 아니고 그냥 욜로가 돌아간다. 그래도 충분한 속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기 실제로 그 디텍션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예. 이 버전보다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드웨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 버전으로 해서 그렇지.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고급 버전, 쪼매난 좀 작은 버전에. 스몰 PC 같이 해가지고 건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건 판매 전략, 물론 이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얼만큼 수급을 할 수 있겠느냐의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뭐 아예 모델을 두 가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좀 고급 모델로 해서 욜로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제품 하나, 그다음에 좀 작고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사인 모델에 그런 거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라는 모델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 그 원래는 이렇게 그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 외에도 이렇게 별도 플레이어에서 원래는 플레이어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플레이어 주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안 나오네요. 요것도 화면이 따로인가? 지금 저희가 요거를 그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그 RTSP로 스트림하고 있는 거를 별도의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그 스트리밍 프로토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쪽에서는 이제 별도 포트로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내주고 있는데 얘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별도 PC에서 또 접속이 안 돼요. 네, 근데 얘 웹을 내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를 내리고 나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돼요. 두 대에서도 접속이 되고. 여기 지금부터 지금 돼? 왜 돼? 뭔가 저기 충돌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제. 주소는 그대로 쓴 거지. 네, 디폴트 지금 코코 데이터 셋이어서 어, 디폴트로 코코만 되나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주소가 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대문자 뒤에 디폴트에서 D만 대문자 대문자에도 소문자로 인식을 SHI. 하더라고. 네. SHINC 다시 디폴트. 이건 되네. 이제 데이터 셋에 따라서 뒤에 쓰기 사항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 있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마스크캠만 테스트를 안 했고 PP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P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영상 뭐 파플레이나 다른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PP는 이게 안 보였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재생 실패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결국 얘를 스트리밍하는 건 파이썬 파일이기 때문에 파이썬 파일하고 여러 스크립트의 도커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도 플레이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MVR로도 또 거기서 가져가서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NDVR 쪽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어차피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이 타이니 버전도 정상적인 제품화 시켜서 팔려고 하면 메시지가 돼야 돼. 결국은 여기서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거는 있잖아. 부정확한데 그 안에서도 정확한 거. 예를 들어서 마스크다. 그럼 마스크를 안 썼는지 확실한 클래스가 나오긴 하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줘.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분 단위 내지는 그 지정한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얼타임으로 문자를 주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다닥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이냐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이 프레디가는 이 영상은 사실 소비자들은 이거 안 볼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비하는 분한테 마스크가 어디 구역에 마스크 안 썼습니다라고 메시지 날라오면 그 사람이 나가지고 저기 마스크 좀 쓰시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정확하게 안 쓴 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안 쓰더라도 메시지 안 보내면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우리가 본데 얘가 마스크 안 쓰다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 문자를 보내는 거고,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쓰다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이래 놓으면 그런 건 안 보내야지. 그러니까 모두 헬멧도 마찬가지고. 딱 얘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 썼다 이럴 때 메시지 날라가는 거고, 쓰다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냥 그거는 승부로 메시지 안 날라가는 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네. 거지, 그치? 1분이든지 뭐 그러니까 5분이든지 그건 유지가 되는 얼마큼 유지되느냐. 같은 그렇게 객체가 같이 네. 쭉 이제 유지를 해줘야 돼. 한번 쓰다가 부었는데 메시지 날라오면 뭐. 디바이스 잠금을 해제해주세요. 잠금 화면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를 표시하려면 빅스비 설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누군데? 저희 아, 이번에 이제 시리가 안 나오고 빅스비가 나왔습니다. 음성 인식도 돼요. 그 음성은 안 주게. 왜? 자연어 처리는 또 자연어 별도로 해야 처리 돼서. 별도로 해야 돼. 불이야 뭐 이런 거. 네, 뭐. 그쵸. 살려줘 이런 거.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화재 센스는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코코 데이터에는 화재 네. 센스는 없는 거지. 그 데이터는 별도로 화재 해야 돼. 센스는 또 별도로 들어야 되는 네, 거지. 맞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PP 쪽에서 화재 세트 하나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다시 한다면 그러니까 클래스를 나눌 때에 안전하고 화재하고는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음. 별도로 뭔가 이제 제가 알기로 따로따로 있는 데이터셋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PPE는 저희가 학습을 추가로 더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있는데, 그 화재에 대한 거, 불꽃 영상에 대한 거는 데이터셋 별도로 있어서 여기다 그걸 엎어가지고 전이학습을 하든지 뭔가 클래스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봐야 돼요. 클래스를 두 개를 프레딕을 두 개를 같이 띄울 수 있는 방법은 굳이 학습 안 하더라도 예를 엔드 조건으로 띄운다든지 모바일 조건으로 띄운다든지 엔진이 두 개 올라가니까 느려지겠죠. 아주 많이 느려지죠. 서버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엣지 단에서는 힘들다는 그래서 거죠. 리소스를 그만큼 더 잡아먹는 거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낫죠. 그럼 이제 클래스를 다시 분석해가 다시 분해해가지고 재학습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학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지금?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죠. 데이터셋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번에 타이니 할 때 얼마나 올랐죠? 타이니 버전으로 같이 학습할 때? 서버를 학습했을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타이니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가 작으니까 좀 더 빨리 되고요. 일반 타이니 버전 말고 그걸 쓰면은 한 2배 정도 걸리나? 더 걸리죠. 한 세 3배 이상 세 배? 걸리, 3배 이상 걸릴 거예요. 금요일에 걸어놓고 일요일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드의 자원이 더 크기도 더 빠를 기.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데는 특정하게 또, 거기에만 또 학습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발전소다. 그럼 발전소의 CCTV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 이렇게, 지금 원래 레이블링해서. 학습된 데에다가 전이 학습시켜가지고, 그걸 좀 더 학습을 시킴으로써 에큐리시 자체를 갖다가, 에큐리시가 더 올릴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근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클라이언트냐에 따라서 사실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 가지고 생각하고, 그게 환경에서, 영상 가지고 다시 라벨링 해가지고 학습시키면 더 많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렇지. 그 필드에 오리엔티드하게 놓아지겠지.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고객에 따라 다른 고객은 우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 안 된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게 CCTV, DVR 데이터 쭉 가져와가지고 라벨링해서 다시 학습시켜서 다시 제공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죠? 지금 클래스를 나누고 더 추가하고 그런 걸 한번 해봤나? 따로 해본 적은 없죠, 제가. 클래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P 클래스를 했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클래스를 더 추가한다든지 또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회사마다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완장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예, 뭐 방사능 그 개측기를 사야 되는데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약간 추가가 되고 또 빼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뉴런이 스냅 제일 끝에 나오는 엔드 단에가 예, 클래스 바뀌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예. 학습 저게 뭐라나 그거는 또 딥은 똑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제일 끝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지 다 같이 다 구조가 바뀌는 거지. 그지? 다 바뀐 거 아니야? 아니고, 전이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음. 뒤에 단에 바꾸고 조금만 학습을 해줘도 기존의 학습보다는 훨씬 짧게 걸려. 그러니까 그 이제 뒤만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만 바꾸고 새로운 객체를 좀 더 학습해가지고 예,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시간은 그래도 단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조금은 해봐야 돼요, 그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보면서 노하우를 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일단 구현하는 데 좀 급하기 때문에 기본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셋을 넣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또 제품도 없는데 무조건 학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는 그냥 네. 이렇게 이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고 같이 구축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 네.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위에 이제 하나 더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비언가 그거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그 추론 객체가 좀 더 높아질 예, 것이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스몰 PC 같은 데다가 하면은 내가 똑같잖아.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잖아.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더 커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하드웨어 커지면 채널이 이제 몇 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채널을 A, B, C, D 채널 올릴 수 있는 캐파만 올려야 할 것이고 클라우드용은 뭐 네. 어차피 클라우드용은 갈 그쵸.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무한정 하드웨어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니까 한 개의 프로덕트 서비스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의 PC를 하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 네. 그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용은 어차피 N개의 서비스를 할 건데 얘는 어차피 한 개밖에 서비스를 안 할 건데 하드웨어 무한정 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딱 옵티마이즈 된 쪼매난 PC 하나 딱 그거용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나노 뭐래 세비어? 네. 세비어 그용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나노 그렇게 딱 세 가지 종류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비어는 저게 저게 엔비디아 거래가지고 엔비디아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수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쪼매난 PC용으로 하나 똑같이 올려놓으면 수급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 거기에 좀 저렴한 GPU를 달아도 되죠. 저렴한 GPU 지금 저희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요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거는 마무리 지으면서 어느 정도 예. 여기서 에러는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여기서 에러는 다 잡고 요거 마무리 짓고 이제 그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사해가지고 예. 올린 다음에 딱 그러니까 A, B, C 제품이 되는 거지. A, B, C. 그지?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팔 거냐는 이제 고민 좀 같이 해보시죠. 그러게요. 이게 막 그냥 무작정 막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교육용으로 팔기에도 좀 그시기 하고 이게 좀 교육용으로 팔려고 하면 사실 자료를 많이 공개해 줘야 돼. 네. 많이 그렇죠. 공개하고 뭐 테스트할 수 있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테스트하고 저것도 테스트할 수 있게끔 어디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어떻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기에는 또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기술적으로 많이 뛰어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일반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놀고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마스크만이라도 메시지를 다 날라오면 메시지만 날라오면 바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그거는 아쉬움은 이제 늦었죠. 음, 조금 늦었죠. 그 메시지만 날라오면 바로 장사가 안 하잖아. 그냥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찾는 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메시지라도 좀 그러면 그냥 차라리 불만 깜빡이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CCTV가 이렇게 딱 보이는 상태에서 마스크 껴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한번 그냥 LED가 있으면 반짝만 하면은 그걸로도 저는 프로토타입은 싶습니다. 불 깜빡이는 메시지는 전에 설정할 게 많아요. 근데 불 깜빡이는 거는 한번 이렇게 트림만 넣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안에 클래스 안에서 찾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거 하면 메시지 보내는 거야 하지 차라리 그잖아. 네. 그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서브 좀 만들면서 그때 이제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잖아. 어차피 클라우드 서브 쪽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로 다 C로 우리는 다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는 다 찾아내고 다 하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하면 여기서 파이썬 안에 찾는 코드 안에 다 뒤져야 되잖아 지금. 그지? 객체를 어디에서 렉탱글을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뭐 어떤 클래스를 지칭하고 이랬을 때 이해를 갖다가 어떤 또 뭐 쉐어드 메모리도 뭐든 옮겨가지고 또 메시지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걸 여기서 그러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종료하는 거고 사실은 클라우드가 성부처이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가 성부처 요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장사 개념보다는 뭐 이게 좀 이렇게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걸 해야지. 해봐야죠 또. 마스크가 지금은 살짝 지난 감은 있지만 또 이런 게또 아니, 오히려 지금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 안 끼거든 이제 안 껴도 되거든. 근데 공공기관 같은 데는 찝찝하거든. 근데 이제 뭐냐면 또 모르잖아. 이것도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준비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변이가 나거나 다른 거 나오면 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데 또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병이 걸린다고 단속할 때는 마스크를 다 끼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 느슨해지는데 어떤 백화점이 됐든 어디에서는 나는 꼭 꼈으면 좋겠다. 안 낀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 연구소다. 아니 마스크 끼라 이거지. 나는 코로나 그런 뭐 레벨 2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내에서는 무슨 끼게 하겠다. 우리 방문 손님들을 그런데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가가지고 쓰세요 하기가 구시게 하니까 여기다가 뭐라 TV 영상 이런 데다가 마스크 쓰시다 이거 탁 해가지고 노마스크 탁 띄워주면 영상을 탁 놓으면 아씨 제 생각에 어린이 같은 곳 이제 면역력 좀 취약한 친구들 있는 곳에는 확실히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치원 유치원 앞이라든지 이제 뭐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수요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를 딱 렉탱글에 꽉 차게 만들어서 IP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다 표현을 해주면 그냥 누가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서 노마스크 이러고 쓰게끔 또 하는 효과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보여주기만. 뭐 그런 부분 가능하니까 그런데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애들 그 놀이방 같은데 객체 탐지 놀이가 돼 있잖아. 영상 띄워놓으면 볼펜은 볼펜도 사람 막 이렇게 애들 놀 수 있잖아. 혹시 그 고속터미널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광판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 앞에 가면은 거기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 이제 넷플릭스에 있던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요 근처에 이제 뭐 괴물인가 그 괴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지옥인가? 지옥. 예. 그럼 그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 패거든요.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사람 디텍션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이게 그 전광판에 와서 때리는구나. 얘네 와가지고 막 때리고 성불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보여주기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연구소는 이제 어차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는데 나의 개념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콜라보를 해서 어떻게 알릴 것이냐. 지금 당장 제품이 안 팔리더라도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나 그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콘서트를 한다. 그럼 콘서트 앞에 사람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객체 프로그램 때가 뒤에다 쫙 해가지고 쫙 부르면서 카테고리를 쫙 해라면 이게 음악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뭔가의 하나의 그 뭐라나 그런 콘서트 있잖아. 콘서트 도구가 되는 것이 그런 쪽 콜라보도 가능할 것 같고 뭐 미술 작품 같은 거를 전시해 놓은데 찍으면서 그 미술 작품 안에 있는 그 클래스들을 타타타타타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나 이렇게 TV에다 뿌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뭐 콜라보처럼 그러니까 누가 미술을 한다고 하면 야 우리 이것 좀 넣어가지고 같이 해보자. 응? 돈 안 받을게 공짜로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그냥 무조건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든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시 쪽 하시는 그 회사 쪽 그렇지 그런 회사들하고 컨택했어. 그럼 아니면 또 그 뭐 머리숱 카운팅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림 하나 나누고 CCTV 하나 나누고 그림을 몇 명이 봤느냐. 뭐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 아, 그러려면 그거 다 분석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넥스트 2에서 분석해야 되는 건 넥스트 2. 지금은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하게 보여주는 거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됐다. 정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